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두 개 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김준범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편입에서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일반 편입학을 준비했던 학생이고요. 작년에 이제 두 번의 도전 끝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동시에 합격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학교 좀 다니셨어요? 지금 연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를 좀 누려야 되는데 네. 그 학교 실질적으로 캠퍼스는 좀 한번 마스크 끼고 누비셨어요? 그쵸. 뭐 그냥 놀러 가긴 했는데 네. 딱히 캠퍼스 라이프는 아니었고. 절대. 네. 그리고 그렇죠. 내년에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대로 느낌이. 쭉 다니면 그냥 연세사이버대학교 졸업하게 생겼어요. 편입학은 사실 맞아요. 2년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게 아깝죠. 좀 비극적인 그렇죠. 현실입니다. 참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백신이 좀 빨리 나와서 네. 내년엔 좀 또 신입학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준범이 그래도 학교는 좀 누벼봐야지 않겠어요? 그래도 연세 유니버시티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도 뭐니 해도 합격은 해놓고 이런 걱정을 좀 해주는 게 그렇죠. 어떨까 싶어서 이제 두 학교를 동시에 대비를 해봤었고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도 이제 써서 저희가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문장들도 다듬고 내용을 조금 정교하게 맞추어 갔는데 사실 2회를 두 개 년을 같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준비했을 때와 그 다음에 준비했을 때 그 준범이가 스스로 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그래서 현장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스스로 깨우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2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충분히 갈고 닦으신 이 내용을 좀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게 이게 사실 합격하고 나면 합격생들은 좀 끝인지라 굳이 뭐 이렇게 나의 팁을 후배들에게 주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선뜻 이렇게 본인의 자기소개서로 이제 오픈을 해서 얘기들을 좀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이유는 뭐 본인의 영리치구가 절대 아니고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금 제공을 해주고 싶었다는 어떤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마음이 제일 커요? 이거 운영하는 것이? 그냥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나누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지난 거의 한 2년간은 가장 중요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편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작년에 편입을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편입했던 스토리들 뭐 어떤 식의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고 뭐 학원은 어떻게 고르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느냐에 관한 많은 영상들을 이 채널에 지금 올려놨고 또 실제로 많은 편입 준비생 분들께서 직접 연락도 주시고 제 영상도 맞아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것도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공을 그렇죠.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좀 현실적으로 강사한테 듣는 혹은 주변 어른들한테 듣는 얘기보다 실제로 합격에 성공을 한 선배한테 여러분들의 또래들한테 얘기 듣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 뭐 이렇게 순서를 목차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약간 지금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대학교에 맞춤형 되어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이제 그렇지만 연세대도 같이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묻는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볼 거예요. 그렇죠.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더 편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구성 양식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의 항목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그쵸? 저기 고려 유니버시티
이게 좀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학교를 동시에 붙은 친구들이 있는데 준범이는 연대를 골랐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고대를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골랐다. 이 표현 진짜 멋있다. 둘 다 붙어서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크가 좀 고대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 큰일 있습니다. 나요. 네, 잠깐 살짝. 자, 이제 뭐 어떤 게 다른지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해주실래요? 네, 기본적으로 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준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를 저희가 기준으로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제출 시기가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부터 같이 내야 되는 서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은 기준 삼아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좀 상대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이 많아요. 맞아요. 이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만 요구하는 반면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계획서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려대학교 여기 있는 항목들 제가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항목들을 쓰시다 보면 어느 정도 다 그냥 활용해서 쓸 수 있겠는데? 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저희가 다 나열을 해드리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고려대학교의 기준을 맞춰서 이제 하나씩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딱히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지금 편입학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모든 문항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지금 이 연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연대와 고대에 저희가 지금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이 정보들을 들으시면 분명히 여타의 대학들의 핵심 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문항은 5가지밖에 안 되는데 결국 연세대에서 자세하게 조금 쪼개어서 물어보는 것을 합쳐서 고려대학교에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자체가 자기소개서 1장 그리고 학업계획서 1장 이렇게 분량이 제시가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만 요구를 하는데 결국에는 무조건 문항당 1000자예요. 그래서 5,000자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결코 고려대학교가 적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도 물론 기간이겠지만 고려대학교를 좀 탄탄하게 좀 잘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연세대는 뭐 과가 같다는 전제겠죠, 대신. 그렇죠. 예. 과가 같으면 뭐 컨트롤 C, V 하셔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대비를 하시면 결국 게임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준범 학생한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걸 접근을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어떤 거 위주로 집중을 좀 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쓰지 말아야 될 거 전년도와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준범이가 2년을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 해에 성과가 좋았다면 뭐 이게 재밌는 일이라고 한 번 더 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왜 내가 좀 이게 안 됐는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감하기 조금 쉬운 내용들을 오늘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고려대학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제 고려대학교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 및 계획이에요. 항목은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네. 해당 모집단이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을 기술하시오. 네. 라고 물을 건데요. 네. 아마 저희가 뻔한 내용 뭐 당연히 지원 동기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진로와 계획 대략적으로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써라 이런 뻔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당연히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저희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려대학교는 여러 가지 간단한 항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도 진로 및 계획은 조금 뒤로 빼놓고 일단은 지원 동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합격생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계기가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계기는 명확해야지. 근데 도대체 그 명확한 계기라는 게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한 후에 결국 여러분들은 편입 준비생이니까 대학생으로서 대학을 진학한 후에 진로를 변경하거나 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던 결정적인 사건 혹은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저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요. 더 좋은 네임밸류가 필요해서요. 라고 쓰면 죄송한 당연히, 말씀이지만 그렇죠.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대학은 내 타이틀을 누구한테 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정된 이 교육에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누구한테 투자를 한다면 그렇지. 가장 이 대학을 혹은 나를 교수로서 빛내주는 학생이 될까를 분명히 보고자 할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로와 전공과 관련한 굉장히 명확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명확한 계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네. 첫 번째 해는 계기가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적대학교의 과가 경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전적대하고 이제 보통은 같은 걸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쓰기가 편해요. 이게 뭘 쓰기가 편하냐면 학업 계획서를 쓰기가 편하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1, 2학년 정도는 다녀서 뭔가 이게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적대하고 좀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궁금했던 게 첫 해는 정치외교였고 네네. 두 번째는 경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때와 그 다음 해에 데뷔를 할 때 좀 뭔가 계기가 더 명확하게 네.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계기가 얼마나 명확했냐의 차이는 두 해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대학교가 이제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정치외교학과인데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대학교 죄송합니다. 외국 고등학교 그래요. 아니고요. 그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느낌적인 네, 느낌이. 학교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그런 아유, 느낌이 죄송합니다. 드는 것 같은데, 저희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첫 해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을 할 때는 사실은 저의 엄청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정치학자라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단단하고 오래 유지해왔던 꿈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학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정말 좋아했던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에 특히 많이 계셔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엮어서 동기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두 번째 해에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 자소서를 실제로 가져왔고 그래서 보여드리겠지만 두 번째 해는 그런 뭔가 교수님 다들 많이들 쓰는 교수님이 좋아서 뭐 그냥 이게 재밌어 보여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회사들에서 일을 해보면서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왜 필요하고 왜 배우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낀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 동기 이 계기부터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실무를 해보니까 이거 배워야 되더라. 그리고 이거 배우고 싶은 열망이 일을 하면서 항상 너무 있어서 어떻게든 경영학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풀었었는데 어제 좀 더 자세하게 뒤에 부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건 정확한 계기. 얘가 진짜 공부하고 싶구나. 얘 다른 애들도 다 공부하고 싶겠지만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결핍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공과 관련한 결핍을 좀 드러내야 한다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모든 입시는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와서 교육을 받을 사람을 뽑는 거고 그런 받을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과연 이걸 가르쳐 준다면 실제로 그걸 잘 흡수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전공과 관련해서 그렇죠. 나는 이 전공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뭐 실제로 써볼 일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다.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전공에 관련한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진짜 학습하려는 열망이 있구나 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전공의 학습 열망과 관련한 좀 결핍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내가 학교를 바꾸고 싶은 구체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지금 현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그 논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증이 조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지금 다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논술을 준비하지 않고 서성을 준비하는 서성한 쭉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나 스토리를 더 잘 써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논술을 평소에 많이 해봤으니까 뭔가 글은 잘 쓰겠지라고 하는 나도 착각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논술은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문에 나오면 그걸 우리가 일반화를 해서 쓰잖아. 네. 그런데 논술하고는 달리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내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게 학생들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좀 내밀한 얘기를 꺼내야 되느냐, 어디까지 개인적이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게다가 결핍을 쓰라고 하니까 이 결핍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단점이 크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네. 결핍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된다. 혹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뭐가 부족한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의 결핍을 서술해 줘야지. 네. 제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 버리면 너무 그게 임팩트가 커요. 아픈 친구를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공황 장애를 겪고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걸 너무 시작부터 쓰면 이 친구는 강하게 그것만 보여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명심하셔야 될 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본인의 단점을 너무 확 강하게 드러내주면 그것만 보여.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 소개팅 하실 때 미팅이란 말 안 쓰시죠? 요즘 뭐 처음 소개해서 만났는데 전 사실 굉장히 돈을 잘 아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 정말 구두쇠예요. 제가 오늘 같은 어떤 그 식당을 예약하지 않는데 제가 정말 이러지를 않는데 돈을 여기서 저는 정말 구두쇠처럼 안 쓰는 어떤 편이죠.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보인단 말이죠. 하다못해 저는 귀가 짝짝이에요. 그럼 그 귀만 보인다? 그런 것처럼 이 결핍이 학업에 관련된 결핍 혹은 지금 현재 내가 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기를 실현시킬 만한 배경이 지금 안 돼서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것, 내가 지원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치명적 약점은 제발 쓰지 마세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결핍이 그냥 결핍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쵸. 이제 그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이 편입에 지원하는 거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야기를 풀기 위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결핍 자체를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요. 이제 이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맥락에서 전공과 관련한 결핍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원 동기 쪽.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드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던 진짜 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오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용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전공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전공을 바꾸고는 싶은데 그러면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첫 번째 문장에 그게 왜 바뀌게 됐는지부터 제시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읽어드리자면 2019년 우연한 기회로 공유 플랫폼 기업 우버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AWS에서 근무하며 어느새 정치학자, 제가 정치외교학과였다 그랬죠. 정치학자를 희망하던 제 오랜 꿈은 산업을 이끌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제시를 해놨어요. 네. 이게 간단한 문장 하나로 좀 왜 꿈이 바뀌었는가. 결국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는지를 제시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전공 변경을 설명하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우리 준범 학생이 쓴 건 딱 요만큼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문장하고 딱 요만큼. 이거 글자 수로 하면 60자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본인이 워낙 내가 전공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뭐라고 해야 되냐. 스스로가 뭔가 굉장히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너무 길게 썰을 풀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야 이거 너무 길다. 근데 제가 왜 과를 바꿨는지는 얘기해 주는 게 좋다던데요. 좋긴 좋은데 본인이 왜 새롭게 과를 바꾸어서 지원하는지, 내가 왜 연세대와 고려대와 여타의 그 다른 대학들을 왜 지원하는지를 어필해 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메인인지라 그 전에 내가 정치외교학과는 혹은 그 전적 대학교에 왜 지원했는가를 굳이 길게 장황하게 쓰지 않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임팩트 있게 딱 요렇게만 쓰고 바로 넘어가시는 게 진짜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잘하셨어요. 다시 봐도 잘 썼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었던 방식이 결국에는 제가 경영을 공부하고 싶다면 분명히 경영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가치를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각 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두 기업의 구성원으로 일하며 기업이 만들어내는 혁신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사회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단순히 누구나 다 경영학과 가라고 하니까 뭐 취업이 쉬우니까 이래서 내가 경영학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몸소 배운 경영학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앞에서부터 인상을 주고 싶어서 넣은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원 동기를 할 때 다른 과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 꿈이 변한 게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거에 더해서 단순히 경쟁률 뭐 이런 게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옮기려는 과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이 본인이 이 과를 전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할 것인지 처음에 굉장히 포괄적인 원대한 비전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학업 계획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준범이는 여기서부터 본인이 실무의 경험을 좀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필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지금 앞부분에서 요만큼이 내가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좀 담당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건데 이 친구가 일반 편입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턴 생활을 이제 잠깐 하게 된 건데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 제자들하고 똑같은 루트는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저도 준범이가 일하고 나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보통은 그냥 재수의 길을 걸을 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적용을 하실 때 내가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경험하시면서 한 번쯤 겪어왔던 뭔가 과제물 제출. 네.
그리고 뭔가의 어떤 수업,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게 너무 재미있더라, 혹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책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 읽은 것의 내용을 경험 삼아서 내가 그래서 학교를 좀 옮기고 싶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과를 왜 가고 싶은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 기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리더의 어떤 자질, 뭐 사회적 부가가치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질을 갖출 수 있다. 결국 본질을 다시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주목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인턴 이것도 경영학과나 되니까 그냥 그렇죠, 쓰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만약에 다른 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어떻게 할 거예요? 심리학과, 사회학과, 진짜. 정치학 뭐 아유. 거기다가 인턴을 뭐하러 써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네, 네. 오히려 사실 저는 그냥 맞아서 쓴 거고 원래는 그냥 학교 과제를 하시더라도 그럼요. 과제물 하나가 다 프로젝트거든요. 그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과제라고 하는 거랑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완전 거랑 다르죠. 완전 다르게 들려요. 그런데 과제도 프로젝트잖아. 네, 그럼요. 완전 프로젝트죠.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뭘 하시더라도 그거 자체는 하나의 뭔가 내가 회사원으로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바라보시고 그럼요. 그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나, 이걸 왜 했나, 음. 어떻게 했었나, 내가 배우고 느낀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게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럼요. 네, 분명히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년간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과제물까지 다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네. 네. 그걸 가능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법의 손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결핍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열심히 담았어요. 여기다가 네. 어디냐면 이제 제가 여기 그 안에서 이제 그 각 사업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들이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들에 비해서 저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능력, 그리고 산업을 이해하는 시각 등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라고 제가 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경영에서 가르쳐주는, 누가 봐도 이건 다 경영에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경영학을 가르친다면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하다는 사실이 싫었고 네. 그거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자동으로 메시지를 느낄 수 있게 제가 여기다가 저의 결핍을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부족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겸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쓰실 때 뭐 자기소개서가 잘나 보이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인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인재를 성장했다라는 포부도 좋지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주는 걸 배워야 하나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졸업 후 진로와 계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졸업 후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다들 빙빙 돌려 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편입생들은 이제 막 20살 된 신입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제 막 책임을 조금씩 지기 시작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죠. 성인이 네. 되어서 2년이나 지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중에 조금 공부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미 치열하게 고민해본 흔적을 제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게 저는 편입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시문의 첫 번째 딱 결론부터 나는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 누구나 바뀔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편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옮겨서 그래서 뭘 하고 싶니?를 좀 분명하게 처음부터 던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하고 싶은지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뭘 하고 싶은지가 없어. 나는 분명히 저 학교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 다음 뭘 하고 싶은지가 없어. 게다가 있는 경우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차, 여기 졸업하고 제발 로스쿨 좀 쓰지 마세요. 로스쿨. 나는 네가 세컨드야. 난 얘한테 몸을 던지겠어. 아니 누가 뽑아줘요? 안 뽑아준다니까요, 그거. 왜냐면 이건 이과 교수님들께도 선생님이 항상 여쭤보거든요.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의전원을 가겠다. 아니 의전원 써도 돼요, 교수님?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의전원을 쓰면 어떡해요? 당연히 난 네가 너밖에 없어라고 해도 뽑아줄까 말까인데 너는 세컨드야 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뽑아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과 교수님들도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이 지원하는 그 전공 자체를 아주 명쾌하게 내가 그걸 공부하고 싶다고 써야지 난 이걸 통해서 나중에 로스쿨 갈 거야.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철학과도 은근히 로스쿨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도 예, 심지어 경영학과도 있어요. 로스쿨을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로 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분명하게 하라고 했어. 순진하게 던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법학과가 아닌 이상 네, 쓰지 않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준범이의 구체적인 하고 싶은 것들은 그 학과에 최적합한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먹혀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 순수하게 전공을 내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군에서 내가 뛰고 싶은지 그러니까 뒤에 주요 필드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합격생의 팁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딱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분명히 밟아 나가야 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벌써 인생이 순탄치 않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텐데 네, 그렇죠. 단순히 내가 그냥 보고 멋있네 그냥 나 저거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밟아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내가 뭔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너 진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좀 같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진로와 계획을 쓰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반영된 이제 실제 네, 실제 자소서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한번 이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네, 부분? 제 첫 번째 문장이 졸업 후에는 현재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이 한국의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이끄는 핀테크 기업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무요. 죄송합니다. 공부 그만해. 공부 그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예요. 공부 평생 해야 돼요. 네. 이게 제가 굉장히 막 지금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면 무조건 들어갈 거냐라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당시에 되게 매료되었다. 그리고 한 번쯤 진짜 일해보고 싶다. 되게 흥미로운 재밌겠다. 산업인데 재밌겠는데 어. 했던 거를 써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문장 딱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네. 핀테크 기업 이렇게 요즘 좀 뜨는 트렌드에 굉장히 좀 핫한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내가 어느 쪽의 방향의 목표가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명 쓰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본인의 아버지가 이 회사 사장이다 이런 것만 안 쓰시면 됩니다. 네. 좋겠다. 그러면 그렇죠. 뭐 그거 그냥 혼자 좋으시고요. 편히 뭐하러 하세요? 네,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요구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이루어 나가겠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그래서 해 나가겠다.
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MBA도 있네요 여기. 네. 네. 사실 이 MBA도 뭐 하버드 MBA니 뭐 스탠포드 MBA니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네. 결국 지금 제가 어디 MBA를 가겠다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일단 너무 비싸고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데로 가야 현실적이네. 되고요. 그렇죠. 그냥 제 돈으로 못 가고요. 그냥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수님들도 다 아시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막 괜히 이상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네. 그냥 정말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밟아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를 좀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글을 쓰실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은 충분히 잘 쓴 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준범이가 쓴 마무리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첨삭을 그때 같이 하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구체성이 좀 돋보이는 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 친구의 관심사가 나는 좀 어느 그 경영에서 어떤 가치를 배워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공부해서 마지막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이 친구가 공유경제 뭐 이런 요즘 핫한 그런 그 얘기를 써놨어요. 분야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를 딱 언급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굉장히 첨삭하면서도 느낌이 와요. 첨삭하면서도 야, 이 녀석 붙겠구나. 뭐 이 자기소개서만큼은 진짜 논술만 받쳐주면 이제 끝나겠다. 혹은 이제 선생님한테 첨삭 받으러 오는 이제 서성한 준비하는 친구들도 역시 이 친구가 영어 시험만 잘 보면 이 자기소개서는 뭐 훌륭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성을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공유경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때 그냥 경험이 재밌어서 이제 그냥 계속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뭐 비단 경영학과만 지금 지원하실 분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일반화를 해서 얘기하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하나는 하셨을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사실 안 그쵸?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책을 보셔야 돼요. 네. 진짜로. 네. 네. 안 하면 책을 보시던 뭐 뉴스를 읽던 뭐 혼자 뭐 보고서를 하나 써봤던 네. 사실은 혼자 연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계기거든요. 그럼요. 이게 연구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는 네. 거예요. 말 그대로 학문적 열망이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기는 남들이 꼭 부여해 준 게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 글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유경제 저는 공유경제 썼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수학과를 쓴다. 혹은 뭐 다른 사회학과, 뭐 심리학과 이런 데를 쓰신다 그러면 정말 저는 책도 굉장히 좋은 네. 계기라고 생각하고 거기 분야를 좀 특정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구체적인 같아요. 분야.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좀 적어도 반나절 정도 검색하시고 책을 좀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구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투자도 안 하시고 글을 쓰시면 충분하게 그 구체성이 어필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